에베레스트 정상에서부터 밀라노 런웨이까지 170년 넘게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준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 럭셔리의 정수 발리. 단순한 신발이 아닌 역사와 예술, 그리고 혁신의 상징. 오늘은 당신이 몰랐던 발리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 읽어주는 남자 김원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입고 있는 이 발리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발리, 우리 발리에서 생긴 일 조인서 이거 아닙니다. 발리, 놀러가는 발리 말고 B-A-L-L-Y. 우리 스위스의 럭셔리 브랜드 발리인데요. 저는 발리 옷을 처음 입어봤어요. 제가 발리 아이템들은 처음인 것 같고, 예전에 한번 저희 회사 직원에게 제가 외국 여행 갔다가 왔을 때 발리 지갑을 하나 선물을 해준 적은 있었습니다. 발리 뭔가 명품이라는 거 알겠는데 선뜻 우선권에 있지 않았던, 물론 비싸서 그럴 수도 있어요. 발리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발리는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1851년에 만들어졌어요. 1851년에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었냐? 철종 2년입니다. 철종 2년. 우리 또 근현대사 시간에 배웠던 철종. 역시 발리라는 이름은 그 창립자 이름을 딴 거고요. 정확하게 형제 둘이 만들었습니다. 칼 프란츠 발리와 프리츠 발리, 이 두 형제가 스위스 쇠넨베르트에서 리본 공방을 만들면서 시작을 한 브랜드인데요. 특이하죠. 리본을 만들면서 시작한 브랜드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그 발리네 가족이 실크 리본 공장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칼 프란츠 발리가 파리 출장을 갔다 온 다음에 구두 공방에 매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리본 그만하고 구두 만들어보자 라고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51년에 신발 제조를 시작을 했고, 1854년에는 공정을 분업화하면서 좀 더 이제 생산의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되게 로맨틱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칼 프란츠 발리가 이제 파리에 출장을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와이프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와이프에게 그 멋진 자신이 본 가죽 구두를 좀 사다 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사이즈를 몰라서 거기 있던 모든 그 사이즈에, 그러니까 원하는 디자인의 모든 사이즈의 신발을 다 사왔다. 그게 이제 좀 구두 제조에 대한 어떤 불을 지폈다, 뭐 이런 로맨틱한 에피소드도 있다고 하고요. 되게 로맨틱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그 피트, 즉 착화감에 대한 좀 집착이 있던 것도 아닐까. 왜냐면 대충 비슷한 거 한두 개만 사오면 되는데, 약간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요. 발리 로고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레터링 로고 말고 그 빨간색과 하얀색의 그 줄에 연속으로 된 스트라이프 있잖아요. 요거는 1939년에 이제 처음 등장해서 발리의 대표 시그니처 로고가 됐는데, 본인들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리본 공방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리본의 어떤 그런 그 선들로 그 DNA를 시각화했다 라는 것과 산업화와 또 철도의 영감을 받은 그런 모티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51 하드웨어라고 있는데, 그 발리 로고 모양 보시면 여기도 지금 약간 붙어있는 요것도 이게 발리 모양이거든요. 요것도 그렇고, 또 뭐 벨트에 특히 많이 보이잖아요. 가방이나 그런 버클들, 그런 거를 이제 1851 하드웨어라고 부르는데, 이 1851이 발리의 어떤 그 창립 연도이기 때문에 그 연도를 대칭 메탈 하드웨어에 이제 시각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발리의 브랜드 철학은 창립자 칼 프란츠 발리의 그 부인에 대한 로맨틱하면서도 약간의 되게 집착적인 피트에 대한 그런 일화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오래가는 디자인, 그리고 장기 지향의 품질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명품의 특징이죠. 이걸 요새는 스위스식 절제미 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스위스 하면은 뭐 시계부터 비롯해서 되게 다양한 부분들을 좀 집착적으로 잘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발리도 역시 그러한 측면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 정신, 내구성, 절제된 모던함을 중심으로 Quality speaks for itself. 퀄리티가 스스로를 말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명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퀄리티를 보고서 명품임을 알게 한다. 요게 바로 발리가 강조하고 있는 그 애티튜드고요. 그래서 발리는 조금 조용한 럭셔리 느낌이 들어요. 다른 명품 브랜드들과는 조금 다르게 뭔가 런웨이도 좀 덜 화려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포장하고 보여주는 것도 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리는 본사 아틀리에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세대의 장인들이 신발, 가죽 제품, 의류를 일관된 그런 품질로 만들어내는 것으로도 또 유명하죠. 물론 공장 생산도 많지만 좀 고가의 라인들은 그렇게 직접 장인들이 수제로 생산을 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발리의 퀄리티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리를 또 패션 역사에 알린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1953년에 네팔의 유명 산악인 텐징 노르가이가 뉴질랜드의 또 다른 세계적인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함께 에베레스트를 처음으로 등정을 했거든요. 그때 바로 발리의 레인디어 부츠, 즉 살록 부츠를 신고 있었고, 요게 이제 그 등정 사진에 딱 나오면서 발리의 어떤 품질과 그 위상이 세계적으로 돋보이게 됐죠. 올해 초에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시모네 벨로티가 질센더로 옮기면서 현재는 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리는 공석이고요. 인하우스 그 디자인팀 체제로 계속해서 브랜드를 키워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발리의 시그니처 아이템들이라고 하면 사실 가죽으로 만든 그 제품들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발리는 이러한 그 옷들보다는 의상, 의류들보다는 신발이나 가방, 뭐 지갑, 벨트 이런 거에서 되게 돋보입니다. 특히 스크라이브 드레스 슈즈라고 있는데요. 1951년에 이제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막스 벨리가 디자인한 건데요. 발리하우스 최상위의 이제 포멀 슈즈, 그러니까 이제 남성으로 따지면 구두라고 볼 수 있겠죠. 스위스 핸드메이드로 요 한 켤레를 생산하는데 무려 240개의 공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수공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성용 자넬 버클 슈즈도 또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퀘어 메탈 버클과 바부슈, 그러니까 이제 뒤축을 이제 폴더블로 접을 수 있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만든 아이콘 라인입니다. 그리고 약간 일상생활에 접근 가능한 신발로는 레드 화이트 스트라이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측면에 들어가 있는 스니커즈들이 좀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고요. 약간 기능성이긴 하지만 컬링이나 하이킹 부츠 이런 것들도 알프스 헤리티지로 1956년 스위스 올림픽 팀이 이제 착용을 하면서 화제가 돼서 많은 또 사랑을 받고 있는 라인입니다. 근데 사실 뭐 그런 거 말고 제가 봤을 때 발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지갑, 요런 종류지 않을까. 지갑이 이제 명품 지갑 치고 그렇게 엄청 비싸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발리 카드 지갑이라든지 이런 걸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거, 발리 가죽이 워낙 좋으니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발리 아이템들의 가격대는 어떻게 되냐?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스크라이브 드레스 슈즈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 30만 원에서 뭐 한 150, 60만 원까지 가기도 하고요. 정가 기준입니다. 또 레드 화이트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그 운동화, 뭐 스니커즈 이런 것들은 뭐 정가 기준으로 뭐 한 40에서 한 6, 70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가방들은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다 한 15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최저가가 그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뭐 지갑들이 뭐 한 40, 50, 60만 원 뭐 요 정도 보시면 되는데, 아울렛 같은 데 가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의류들 같은 경우도 뭐 가장 기본 반팔티 정가가 한 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공홈에서. 그런데 아울렛 같은 데서 사면 뭐 한 20만 원대, 30만 원대 사실 수 있고, 또 저처럼 이렇게 좀 쇼핑을 잘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외 직구를 활용하시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득템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리는 단순하게 그 아이템들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 향유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2023년 이제 스위스 루가노에 발리 파운데이션 상설 공간을 만들어서 동시대 미술, 그러니까 컨템포러리 어떤 작품들을 전시하면서 문화예술계 일조를 하고 있고요. 또 지속 가능성과 산악 보전을 위해서 발리 피크 아웃룩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에베레스트 산을 청소하는 등 어떤 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멋있죠? 플래그십 스토어는 이제 밀라노에 있는데요. 2019년에 밀라노에 발리 하우스를 만들어서 브랜드 공간 미학을 재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발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요 이탈리아 가셨을 때, 밀라노 가셨을 때, 밀라노가 또 패션 성지잖아요. 한번 좀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발리랑 비교할 만한 브랜드들은 뭐 명품 브랜드들 많이 있는데, 저는 먼저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떠오릅니다. 가격대 대체로 비슷하고요. 또 가죽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것도 비슷하고요. 물론 발리는 덜 데코레이션이, 그러니까 덜 장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스위스식 절제미고, 페라가모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어떤 그 공예 클래식을 보여주죠. 그 다음 토지, 특히 이제 신발 라인에서 좀 토지와 발리가 비교가 많이 되고, 특히 드라이빙 슈즈 쪽은 제가 봤을 때 토지와 그 발리가 되게 양대산맥 느낌도 좀 드는데, 약간 발리가 좀 더 포멀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토지보다. 그 다음 이제 구두류만 봤을 때는 뭐 센톤이나 처치스, 버틀리 뭐 요 정도가 조금 발리와 비교할 만한 브랜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약간 발리는 스위스의 장인 정신, 그리고 포멀한 그 슈즈의 유산,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그 신발이었잖아요. 가죽 신발. 거기에서 나와서
스트라이프의 어떤 그런 모던함을 좀 접목시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모던함이 때로는 덜 빛을 발해서 약간 발리를 아저씨 브랜드나 혹은 조금 유행에 뒤처지는 브랜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이런 느낌으로 포멀함에서 세미 캐주얼 전 구간에 걸쳐서 좀 실용적 럭셔리를 지향하고 있는 발리를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851년 한 남자의 낭만적인 선물로 시작해 지금은 전 세계 럭셔리 무대의 중심에 선 발리. 그들이 만든 신발은 단순한 가죽 제품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스위스 장인 정신의 결정체입니다. 패션은 트렌드로 사라지지만 발리의 이야기는 유산으로 남습니다. 당신의 옷장에 들어선 순간 발리는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역사를 잇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스위스 럭셔리의 진정한 품격 발리. 한번 눈여겨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브랜드 읽어주는 남자 김원식이었습니다. 댓글좀 안녕.